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지난 2012년에 리들리 스콧이 연출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속편입니다. 먼저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프로메테우스는 그 유명한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입니다. 그렇다면 또 에일리언 시리즈는 뭐냐? 라고 하실 분은 설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참에 에일리언 시리즈의 역사를 다뤄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냥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죠. 훈훈해야 할 연말을 집에 처박혀서 보낼 순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여기 뭐 하는 데야? 어? 아저씨, 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나 그것만 좀 가르쳐줘!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979년에 탄생한 에일리언 시리즈는 SF 공포영화의 대명사와 똑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1편은 리들리 스콧이 블레이드 러너와 더불어 SF 장르에 대한 감각을 한껏 드러냈던 영화입니다. 고립된 행성에서 미지의 생명체를 만나 사투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음산하고 무섭게 표현하여 관객을 사로잡았죠. 리들리 스콧의 연출도 연출이지만 스위스 출신의 초현실주의 예술가인 H.R. 기거가 창조한 디자인이 영화를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영화사를 통틀어 최고의 괴물 중 하나로 꼽힐 에일리언은 말할 것도 없고 프로메테우스에서도 봤던 우주선의 디자인까지 모두 그의 솜씨입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영화를 다른 감독이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감독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 최고로 꼽히는 감독들이 젊은 시절에 거쳤던 영화입니다. 리들리 스콧은 말할 것도 없고 2편은 제임스 카메론, 3편은 데이비드 핀처, 4편은 장 피에르 주네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뽐낸 영화라서 그걸 비교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랬던 영화가 1997년에 4편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습니다. 제작사로서는 당연히 아쉬움을 갖고 있었기에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에일리언 시리즈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리들리 스콧과 제임스 카메론이 함께 참여했었는데 속편이 될지 리부트가 될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엉뚱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에일리언이 또 하나의 우주 괴물인 프레데터와 맞붙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입니다. 이 바람에 제임스 카메론은 질색하고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리들리 스콧은 그 후에도 꾸준히 새 영화를 제작하려 노력했고 그 결실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한편 제작사인 20세기 폭스는 프로메테우스와 별개로 에일리언 5편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원래 지금보다 더 에일리언의 프리퀄에 가까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일리언의 기원에 중점을 둔 영화였으나 도중에 스페이스 자키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아는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참고로 스페이스 자키는 1편에서 모든 사태의 원흉을 제공한 우주선에 있던 외계 생명체입니다. 이자가 대체 누구고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한 게 프로메테우스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스페이스 자키를 일명 엔지니어로 불렀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자신을 희생해 지구의 생명체를 잉태시킨 걸로 나옵니다. 이건 리들리 스콧이 에리히 폰 데니켄이라는 작가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개봉 후에 호불호가 꽤 갈렸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태생적으로 아쉬움이 큰 영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에일리언보다는 엔지니어를 다루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반면에 별개의 SF 영화로 보면 새롭고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것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개연성이 부족해서 완성도가 썩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수께끼만 잔뜩 남기는 영화를 싫어해서 더 그랬습니다. 제가 데이먼 린델로프에게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계기도 프로메테우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편을 기다렸던 이유는 1편에서 빚어진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를 창조한 존재가 왜 자신들의 손으로 말살시키려고 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편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프로메테우스와 달리 에일리언이 등장한다는 걸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전편은 당당하게 프로메테우스란 제목을 택했지만 속편은 에일리언을 붙였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와의 연계성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셈이죠. 아무래도 흥행 측면에선 이게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자칫하면 프로메테우스가 일종의 사생아처럼 돼버리는 건 아닐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프로메테우스는 스핀오프에 더 가까운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갖게 됐는데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에일리언 시리즈에 더 충실하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던진 이야기를 얼마나 이어받으면서 에일리언 시리즈와 연결할지가 관건이겠네요. 이 여부에 따라서 프로메테우스는 이를테면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도쿄 드리프트와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마지막은 간신히 살아남은 엘리자베스와 데이빗이 엔지니어가 있는 행성으로 가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그로부터 10년 후가 배경입니다. 한 우주선이 이름 모를 행성에 도착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주선의 이름은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의 대원들은 이 행성을 숨겨진 낙원 정도로 생각했으나 예고편에서 보셨다시피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1편과 동일하게 모든 참극의 발단이 시작하는 곳일 뿐이죠. 이 행성이 엘리자베스와 데이빗이 향하던 곳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타고 떠났던 우주선이 보이고 누미 라파스와 마이클 패스벤더가 출연하는 건 틀림없지만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건지 도중에 어딘가로 불시착한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커버넌트의 대원들이 에일리언에게 학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일리언이 나오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아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에일리언은 알에서 깨어난 페이스허거가 숙주를 찾으면 이름 그대로 인간의 얼굴을 감쌉니다. 그 상태로 삽입한 유충이 몸속에서 성장하면 가슴을 뚫고 나옵니다. 이 단계의 에일리언을 체스트 버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 이름 그대로 가슴을 뚫고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죠. 그 후에 무시무시한 에일리언의 완성체가 됩니다. 반면에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에일리언은 등을 부수고 나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백버스터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총 4가지의 에일리언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에일리언이라고 부르는 괴물에게 정식으로 붙은 이름은 제노모프입니다. 이 외에도 3종류의 에일리언이 더 있습니다. 바로 네오모프와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 괴물입니다. 먼저 네오모프는 앞에서 말한 백버스터가 성장하는 괴물입니다. 예고편에서 식물의 포자 같은 것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것이 네오모프입니다. 나머지 2은 데이빗과 월터의 실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연히 정확한 정보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월터는 데이빗보다 더 진보한 안드로이드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1인 2역을 했습니다. 일설에는 2 또는 둘 중 하나가 에일리언과 섞인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해서 외계 생명체와 하나가 되는 건지는 의문이네요. 그건 그렇고 10중 8구 네오모프로 시작해서 몇 번의 진화를 거쳐 우리가 아는 에일리언, 즉 제노모프가 탄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두 편을 더 만든다고 했으니 제노모프가 나타나는 것도 머지않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엘리자베스의 행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미 라파스가 출연하는 건 맞는데 예고편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들린 소식 중에서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 봤던 캐서린 워터스톤이 엘리자베스를 대신할 것만 같죠. 이에 대한 답의 힌트는 공식 줄거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커버넌트가 도착한 행성의 유일한 생존자는 데이빗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는 죽었거나 사라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엘리자베스는 회상 장면으로 짧게 등장하는 게 전부겠죠. 실은 제작 초기에는 누미라파스가 빠진다고 했다가 나중에 합류가 결정됐습니다. 혹시 많지 않은 분량이 문제였을까요? 또는 데이빗과 모종의 음모를 계획하고 죽었거나 사라진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별안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랬는지가 궁금해지겠죠. 다만 에일리언에게 집착한 건 데이빗이었고 엘리자베스의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 둘이 공모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는 죽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것 같긴 합니다. 과연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받을지 다음 예고편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